기본적으로는 리더의 이제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이제 메타인지가 그 리더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리더십이 그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을 기본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배경을 보게 되면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최근에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리더십이 한 가지만 적용이 되면 이게 지금 성과로 이루어진다는 그 기본적인 공식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새로운 환경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AI 기반의 어떤 문서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다든지, 혹은 줌을 활용한 이제 회의 방법을 옛날에는 이제 다 본사로 가가지고 주체로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화상회의로 전환되는 것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전국적으로 회의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것들을 새로 적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새로 발굴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든지 산업구조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 리더십이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이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적용되면서부터는 저희도 새로운 것들 계속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민첩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유연한 사고 방식들이 최근에 중요한 이슈로 좀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 자체는 기본적으로 리더십이 성과에 이어진다는 기본 공식을 좀 깨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이 구성원들이 어떠한 것들을 할까에 대한 것들을 초점을 맞췄고, 리더십은 어떻게 발현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은 리더십이 어디에 미친다라는 그런 기본 공식에서 그 기본 공식을 좀 벗어나서 리더십은 메타인지적인 관점에서 창의적인 좀 메타인지적인 관점에서 리더십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문을 좀 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양면적 리더십 자체는 비교적 리더십 연구에서는 최근에 좀 연구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뒤쪽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2011년에 처음 이제 좀 명명이 돼서 연구되기 시작한 그 주제이긴 한데, 양면적 리더십이 통상적으로는 독립변수에서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로만 연구된 것들이 대다수고, 양면적 리더십이 매개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문 사례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다양성이 리더십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은 성과를 낸다. 하지만 직무가 복잡하면 어떡할까라는 또 의문에서 마냥 복잡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구성원의 행동의 그 차원에 집중했다는 점을 조금 부각시키고 싶었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창의적인 메타인지는 기본적으로 학습해서 본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는 이제 사고의 이제 인식, 조절,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단순한 아이디어를 좀 생성을 해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고 적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그런 다각적으로 인지하는 그런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까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이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메타인지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면적인 리더십인데요. 예전에는 리더십이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여기에 미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그 회사에서 일해보면 카리스마 리더십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창의적인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유연하게 변화하는 그런 행동 지표들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양면적 리더십이라고 하게 되면 크게는 개방적인 행동과 우리나라 말로는 좀 번역했을 때 폐쇄적 행동이라고 하지만 오프닝과 클로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혁신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로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효율적인 관리나 규범이나 규율에 대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방적인 행동은 창의적으로 직원들에게 창의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는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이 발굴하는 것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그 리더십의 행동이 순식간에 교차하면서 일시적으로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할 행동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역할 규범이라는 회사에서 보게 되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job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행동 지표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in-role behavior라고 내재적인 역할은 직무 기술서에 기입된 과업적인 행동, 그다음에 초과적인 행동은 직무 공식적인 의무를 넘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계관리 행동은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그런 행동 지표이긴 한데요. 크게는 경계 확장, 강화, 그다음에 완충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이 외형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은 내부의 자원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유입시켜서 이거를 조직을 좀 강화하는 그런 역할의 그런 행동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 모형하고 가설을 여기 보시게 되면 메타인지가 그다음에 양면적 리더십을 매개 효과로 했어요. 그다음에 롤 비헤이비어와 그다음에 경계 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직무 다양성이 얼마나 다양하냐에 따라서 이 행동 지표들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시게 되면 그 표본은 총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250개의 팀을 구성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220개 쌍입니다. 1대1 매칭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평가, 타인평가를 좀 분리해서 편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커먼 메소드 바이어스를 좀 최소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연구 모형에서 보신 것처럼 메타인지는 리더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롤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역할도 리더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면적 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직무 다양성, 그 다음에 경계관리 행동은 조직 구성원들이 평가를 해서 1대1 매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답자의 특성을 리더는 40대가 그 다음에 남성이 좀 많은 경향을 나타냈고, 구성원은 20대, 그 다음에 남성이 조금 많은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분수의 측정 도구를 보시게 되면 메타인지 같은 경우는 총 36개 문항 중에 8개 문항이 좀 제외돼서 신뢰값하고 그다음 CR, A값 보시게 되면 쭉 순차적으로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그 요구 수준에 대한 것들은 맞추게 돼서 판별타당성과 그다음 신뢰도는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특이한 점은 양면적 리더십입니다. 양면적 리더십은 개방형 리더십, 개방형 그 행동 지표와 폐쇄형 행동 지표가 7개 문항씩 매칭이 비대칭,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분석은 따로 하게 되고 나중에 조사할 때는 따로 나눠서 하고 분석할 때는 결합 방식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곱하기를 해서 결합 방식을 사용해서 그 분석할 때는 사용을 했고, 이거에 대한 판별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것들은 분할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일단 각각 나눠서 해서 분석했을 때의 결과는 여기 8번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각각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표가 조금은 상관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는 지표가 나타나게 됐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그 매크로를 통해서 경로 분석을 일단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부터 5번에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1번에서 3번은 메타인지가 리더십 혹은 그 각각 행동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영향을 미치는 게 유의한 값을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 각각의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지표에 것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효과, 양면적 리더십 매개 효과는 마찬가지로 총 효과, 그 다음에 직접 효과, 간접 효과의 형태를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들은 유의한다고 나타나는데요. 논문에는 실질적으로 매크로에 대한 것들은 간접 효과는 유의 수준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 걸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제가 넣지는 못했지만 논문에는 그 내용을 좀 담아놨습니다. 이 매개 효과가 유의하다라는 것들은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무 다양성에 대한 조절 효과입니다. 직무 다양성에 대한 조절 효과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유의한 효과 값을 매크로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계관리 행동에 대한 직무 다양성의 효과를 보시면 유의한 걸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직무 다양성에 따라서 양면적 리더십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낮은 직무 다양성을 갖고 있는 팀에서는 역할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좀 지원하고 해줘야지만 효과적이라고 나타나는 반면에, 높은 직무 다양성에서는 이걸 자유롭게 활동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계관리 행동에서는 외연을 확장하고 스스로 이게 보호하고 강화하고 자원을 보호하고 정보를 유입시키는 그런 활동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나 외부 자원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다양성이 실질적으로 리더십 효과가 발휘되는 데 있어서 행동 영역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이 연구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는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보시게 되면 조직 차원에서는 창의적인 메타인지 개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문제 해결 훈련이라든지 창의성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회사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리더 차원에서는 개방과 폐쇄 행동을 상황별로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직무 다양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지. 근데 한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한 조직에만 국한을 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성과라고 하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조금 봐야지 되는데 이 설문을 할 때 설문 데이터 수준만 한 7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까지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그런 지표를 봐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장기적으로 좀 파악하는 좀 한계가 조금 그 사이에 이직이 있다거나 조직의 팀을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한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직무 다양성을 기능적으로 하고 경험적으로 최근 연구에는 좀 나눠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이제 분류화해서 세분화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조금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향후 연구에서는 좀 다양하고 산업을 좀 분리해서 좀 한다고 하게 되면 양면적 리더십이 혹은 리더가 갖고 있는 그 메타인지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 수치라든지 연구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이 연구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직무 다양성이 이제 비선형적인 관계를 좀 탐색을 하고 싶습니다. 직무 선형 관계라서 높으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말인데, 직무 다양성이 높으면 분명히 직무 스트레스나 혹은 개인이 가진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떨어지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연구까지는 제가 아직은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 연구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15분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10분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 주제가 최근에 경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키워드를 최근에 쓰는 과거에 쓰는 것보다 최근에 쓰는 어떤 키워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좀 주제에 어떤 참신성이나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서 궁금하신 점, 이제 경영하시는 분 관심을 좀 가져서. 관심 없습니까? 아니, 재밌는 논문이고 너무 잘 쓰신 것 같은데, 여하튼 장기적 문제 해결 역량, 그 다음에 agility, 그 다음에 flexibility, 다 영어들이 참 정말 와닿는 영어들이라서 좀 멋졌다는 생각이 들고, 영어학도 좀 신선한 느낌도 들고 것 같습니다. 논문이 나오면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게 학사论조금 추가를 했는데, 네, 박사학위론을 추가적으로 어제 쌤한테 밤에 새벽 1시쯤 박사論찾아봤거든요. 네.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 PPT도 너무 잘 키워드가 제가 되게 관심이 가서 봤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너무 완벽하셔서 너무 잘 쓰셔서 저희들 공부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거다 이런.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양면적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메타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전 세션에서도 잠시 했던 경영학에서도 이제 심리적 어떤 요인들을 좀 많이 변수를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라는 추세다. 과거에 또 우리가 정량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잠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부합되는 주제라서 좀 관심 있게 잘 봤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